저는 경남에서 태어나서 경남에서 교육받고 경남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아빠 입장으로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조금 더 신나고 즐겁게 놀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아빠 모임이라는 곳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아빠들이 함께 모여서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주고 안전하고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면서 아이들과 아빠가 함께 성장하는 것을 저희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육이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이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놀이들이 아빠가 어떤 놀이를 하는지를 아이들이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어떤 놀이들을 하게 되면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불명예스럽게도 최저점 1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보육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가장 높은 시간을 보낸 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에서 3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 제도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육아휴직을 편안하게 사용을 못한다라고. 그나마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남성들의 육아휴직 수가 최근 들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루 평균 6분. 아빠의 육아 참여 시간이라고 합니다. 아이와 보낸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아이를 키우는 아버님들도 쉽지 않다라는 것을 잘 공감하실 겁니다. 아이와 나는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 정확하게 안다 하시는 아버님들 잘 없을 겁니다. 저희가 아버님들한테 배운 게 어떻게 아버님들이 저희하고 놀아줬는지를 기억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이들하고 함께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체 활동은 유아기 때, 아동기 때 성장에 필요한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체 활동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들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는데 스케몬의 성장 곡선이라는 그래프가 앞에 있습니다. 뇌발달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2세부터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해서 12세쯤에 100%에 도달하게 됩니다. 12세까지의 두뇌 발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뇌 발달이 가장 필요한 것들이 신체 활동이고요. 신체 활동으로 통해서 두뇌 발달과 성장 속도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뇌 발달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몸놀이들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두뇌의 기능을 알아본다면 어떤 놀이를 해야 되는지,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이 약간 덜 발달되고 있고 더 발달되고 있고 속도가 어떤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하루에 10분이면 아이들은 충분한 만족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10분만 열심히 놀아주는 거죠. 아빠와 아이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인데요. 아이와 몸으로 놀아주는 아빠는 아동기 신체 활동의 중요성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 엄마들은 신체적인 한계가 있어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신체 활동이 과격해지고 빨라지고 많은 신체 활동을 요구할 때는 담당이 점점점 아빠 쪽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한 말이 뛰지 마라 라고 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뛰게 돼 있습니다.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이 아이들은 충분하지 않을 때 불필요하게 짜증을 많이 낸다든지 행동에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충분히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 주시는 것도 아빠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뇌의 기능을 보면 움직임과 연관되어 있는 기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좌뇌와 우뇌를 크게 나눠보면 좌뇌에서는 소근육과 언어, 의식적인, 현실적인, 충동적인, 사고적인, 호기심이 많은 긍정적인 면역 기능 증대를 위해서, 그리고 우뇌 영역은 대근육, 공간 위치를 지각하는 것들, 사회적인 것들, 그리고 충동을 억제하는 것, 그리고 강하게 만지는 것들 있죠. 어린아이들이 강하게 막 과격하게 행동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 감정 중에서도 슬픔과 혐오, 두려움은 우뇌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좌뇌의 영역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언어 지연 현상이 발생됩니다. 읽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글쓰기를 어려워할 수 있고요. 맞춤법을 맞추기 어렵고 사물인지나 말하는 것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우측 대뇌가 지연됐을 경우입니다. 산만합니다. 대근육에 문제가 있어서 걷거나 뛰거나 움직일 때 동작이 불안정합니다.
집중력과 충동, 과잉을 함께 나타내는 경향이 커집니다. 사회성이 부족할 수 있고 아이들이 짧은 눈 맞춤을 못하고 눈을 보고 얘기하거나 눈 맞춤을 하는 걸 피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뇌의 기능도 알아봤고요. 우뇌나 좌뇌가 지연됐을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 증상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몸으로 어떻게 놀아주고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좀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몸으로 충분히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엄마나 아빠들이 차로 학교 앞까지 데려다주는 부모님들 있으시죠? 걸어서 갈 수 있게끔 해주고 어딜 가더라도 자기들이 알아서 충분히 걸으면서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캠핑을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놀이를 가셨을 때도 아이들이 뭐를 원하는지 충분히 기다려 주시고 함께 놀아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놀 수 있게끔 아버님들이 같이 도와주신다면 더욱 아이들은 재밌어하고 즐겁게 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게임도 하고 놀이도 정말 많이 하면서 아이들이 뭘 하면 좋아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혹시 집에서 아버님들 숨바꼭질 한번 해보셨나요? 한 번쯤은 해보셨죠? 애들이 멈추던가요? 안 멈추죠.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똑같은 방법을 하더라도 아이들은 지겨워하지 않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언제든지 놀이로 해도 아이들이 즐거워한다는 거죠. 아무런 도구 없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놀이가 있었어요. 그 놀이를 4가지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누워서 할 수 있는 놀이. 우리 아빠들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가 뭔지 아시죠? 병원놀이. 정답입니다. 아빠는 환자, 아이들은 간호사, 의사. 치료해주고 아빠는 계속 누워있는 거예요. 중증 환자야. 일어나지를 못하고 말도 못하고 계속 눈을 감고 누워있는 아빠. 이거는 아빠들이 좋아하는 놀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놀이들을 누워서 하는 놀이, 앉아서 하는 놀이, 서서 하는 놀이, 움직임이 많은 놀이로 4가지를 구분해서 저희가 책을 만들었고요. 영상으로 찍어서 컨텐츠화 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저렇게 박수를 치다가 자전거 타기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김밥 말기를 하다가도 지치면 누워서 또 박수치기를 하고 박수치기를 하다가 누워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하고 동작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서로가 재밌는 놀이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같이 참가한 어린이들도 같이 얘기했듯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너무 좋아합니다. 같이 하게 되면 애들도 좋아하고 함께 하게 되면 더 좋아하고 친구들이 많이 있을 때 아빠가 딱 나서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순례를 딱 한번 해주게 되면 친구들 사이에서 아빠가 굉장히 인기가 높아집니다. 아이들과 같이 모여서 어떤 놀이를 해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나 고민하실 때 이런 놀이들을 몇 가지만 배우셔도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미 아주 좋은 아빠로 기억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책 나왔죠? 영상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뭐만 하면 되나요? 아버님들 같이 동참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영상 자료와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아버님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종적인 저희 목표는 책이나 온라인 북처럼 QR코드나 링크를 딱 누르면 경남교육청에서 만든 컨텐츠로 딱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놀이 하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꺼내서 놀이에 대한 검색을 한 다음에 링크를 누르거나 앞쪽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놀이로 바로 연결돼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 이 놀이 한번 해봐야겠다. 2-3가지 정도 놀이를 습득한 다음에 아이들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잘 모르면 또 보고 할 수 있게. 책은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놀이들을 조금씩 발전시켜 가면서 컨텐츠화 시켜서 저장해 뒀다가 보고 따라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이 있다면 접속하셔가지고 컨텐츠들 보면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찾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산, 창원, 경남에서 함께 공감할 수 있고 함께 교육하면서 잘할 수 있는 함께 성장, 함께 돌봄이란 주제로 아빠 강연을 한 최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